깊고 어두운 밤,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시골 마을의 정적은 산산조각 났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기와 피부를 녹일 듯한 맹렬한 열기였다. 하늘은 더 이상 밤의 색깔이 아니었다. 집 한 채가 통째로 붉은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검은 연기 기둥을 토해냈다. 화염은 굶주린 짐승처럼 목재를 집어삼키고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며 사납게 포효했다. 소방차의 먼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닿기 전 이미 집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넋을 잃고 불길을 바라봤다. 붉은 빛이 그들의 놀란 눈동자에 반사되며 섬뜩한 광경을 연출했다. 어떻게 해?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불안에 찬 공기를 갈랐다. 화마가 집어삼키고 있는 그 집은 다 팔아치우고 남은 노모의 유일한 유산이었고 곧 막내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이 잔혹한 화염 속에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질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이 강렬한 불안은 곧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예고편이었다. 이제 이 작은 마을의 평화는 영원히 깨졌다. 노모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고 집을 나섰다. 거실에는 묵직하고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다 팔아먹고 남은 시골집 한 채를 막내에게 물려준다는 마지막 한 줄이 가족 모두의 심장에 날카로운 빗으로 꽂혔다. 그 중에서도 장남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을 거칠게 가로질렀다. 거친 숨소리는 그의 내면에서 폭발하고 있는 분노를 대변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평생 장남 노릇을 했는데. 그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노려봤다. 평생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짊어졌던 무게와 희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동생들 뒷바라지에, 부모님 병수발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결과는 이것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억울함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제가 평생 뭘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막내가 뭘 했다고 남은 것마저 전부 막내에게 줍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뿐이라고요. 그는 격렬하게 손을 휘둘러 찻잔이 올려져 있던 작은 탁자를 뒤엎었다. 파편처럼 장남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막내가 어머니의 마지막 전까지 교묘하게 빼앗아갔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이 아닌 탐욕과 분노로 일렁였고 얼굴에는 깊고 음울한 절망감이 드리워 있었다. 그날 밤 장남은 아무도 모르게 낡은 창고에 숨겨두었던 기름통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의 마음에 피어오른 어두운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장남의 마음속 불길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맹렬했던 화마가 잦아들자 새벽 공기는 매캐한 재와 물냄새로 가득 찼다.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집을 쳐다보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때 무너진 방 한 구석에서 간신히 몸을 피했던 막내가 발견되었다. 그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그를 들것에 싣고 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그의 아내는 피범벅이 된 손을 잡고 울부짖으며 절망에 빠졌다. 날이 밝자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그 집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형사들은 사진을 찍고
조심스럽게 잿더미를 뒤지며 증거물을 수집했다. 한 형사는 까맣게 탄 현관문 손잡이를 유심히 살펴본 후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미세한 기름 냄새가.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님을 모두가 감지하는 순간이었다. 이웃 주민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결국 입을 열었다. 최근에 이 집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이 많았나요? 한 노인이 망설이다가 주름진 손으로 장남이 살고 있는 방향을 조용히 가리켰다. 그 몸짓 하나에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깊은 불안과 의욕이 응축되어 있었다. 모든 상황과 정황,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은 이미 단 한 사람, 장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파국은 재산에 대한 탐욕이 낳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시작이었다. 화재 이후 마을은 싸늘한 정막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춘 듯 사람들은 장남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장남은 겉으로는 굳건한 척 행동하려 애썼지만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불타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시달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했지만 마치 모든 벽에 수많은 눈동자가 박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불안에 시달렸다. 죄책감은 단단한 껍데기를 뚫고 들어와 그의 속을 갉아먹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냉기와 필사적인 자기 합리화가 서려 있었다. 한편 막내는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화상 입은 피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붕대에 감긴 그의 몸은 마치 미라처럼 보였고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 이상이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형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어떤 화상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간신히 눈을 뜬 막내는 옆을 지키던 아내의 손을 힘없이 움켜쥐었다. 쉰 목소리가 가래에 끓는 소리를 내며 힘들게 터져나왔다.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 집 때문에 형이랑 다투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 했어?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막내의 나지막한 절규는 그의 아내와 가족에게 깊은 슬픔과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맡에 기대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이 비극적인 배신감은 가족의 해체라는 거대한 절망을 예고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칼날과 같았다. 장남이 지나갈 때마다 대화는 뚝 끊겼고 아이들은 조용히 부모의 등 뒤로 숨겨졌다. 수군거림과 싸늘한 눈빛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그는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으며 이제 마을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외톨이가 되었다. 이 극심한 외적 갈등은 그를 더욱더 음지로 몰아넣었다. 밤이 되면 내적 갈등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며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주방 식탁에 엎드려 술잔을 붙잡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거울을 보면 자신의 퉁퉁 부은 얼굴에 깃든 광기를 발견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을 느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모두가 나를 배신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나 돼? 그의 거친 숨소리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인 자기 합리화와 절망의 울림으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어가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막내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병원과 폐허가 된 집을 매일 오갔다.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그녀는 혹시나 단서가 될까 싶어 불에 그을린 작은 일기장 조각이나 현관 근처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흙 자국까지 세밀하게 기록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이 거대한 절망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피로가 짙었지만 눈빛만은 강한 결의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반드시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을 뚫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다. 경찰 수사는 며칠 밤낮 없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장남을 옥죄는 증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수거된 잔류 연료 성분은 장남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기름통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막내의 아내가 제출한 장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그가 화재 발생 직전 새벽녘에 막내의 집 근처에 잠시 정차했다가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다. 모든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자 형사들이 장남을 찾아 나섰다. 장남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선 형사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모든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같이 가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형사의 차분한 한마디와 함께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내가 뭘? 그는 웅얼거렸으나 이미 그의 얼굴에는 발버둥 칠 여지조차 없는 깊은 절망과 체념만이 떠올랐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장남의 파국이었다. 며칠 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형사들은 막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병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막내는 붕대에 쌓인 채 힘겹게 호흡하고 있었다. 형사는 막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술을 요청했다. 막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숨을 고른 후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쉰 채 가늘게 떨렸지만 내용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형님이 제게 불을 질렀어요. 그날 밤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갔어요. 저는 형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이 진술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형제의 연을 끊고 가족의 해체를 선언하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같았다. 막내의 증언은 이 끔찍한 사건의 반전을 알리는 시작이었으며 법의 심판대 위에 가해자를 세우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높은 의자에 앉은 재판장과 배심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증거를 검토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장남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눈을 감고 그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과 그가 파괴한 현재의 비참함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발악과 같았다. 그러나 막내의 아내는 달랐다. 그녀는 증인석에 올랐을 때 비록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증언했다. 남편은 형님을 존경했습니다. 재산을 탐낸 적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정이 담긴 그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형님의 잔인함이 우리 가족의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불에 탄 집의 잔해 사진과 기름통 증거물이 대형 화면에 제시되었다. 증거들이 하나둘 장남의 범행을 명백하게 입증했고 배심원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재판장이 굳게 입을 열었다. 유죄. 그 단 하나의 선언이
법정 전체를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억눌렸던 탄식이 터져나왔다. 장남은 그 순간 자신이 서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을 느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판결을 받아들였다. 정의는 긴 시간 끝에 결국 승리했고 막내 가족의 복수는 그렇게 법적으로 완결되었다. 막내의 아내는 재판장을 빠져나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 순간부터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그러나 강렬한 희망이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남은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 수감되었고 막내는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또 다른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했다. 화상 치료와 피부 이식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으며 매일 이어지는 물리치료는 마치 살을 찢어내는 듯한 극한의 시련이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해 그는 자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온몸의 신경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앞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아픔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깊은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기도 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의 눈빛은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며 퉁퉁 부은 그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는 굳건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특히 어린 딸이 크레용으로 그린 아빠 힘내세요. 그림이 침대 머리맡에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서투른 솜씨로 그려진 밝은 태양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 태양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물리치료 시간, 치료사는 그의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기 위해 사정없이 힘을 가했다. 막내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딸의 그림과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끔찍하게 망가진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의지를 모아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움직여. 제발 조금만 더. 그의 작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었고 그는 자신의 다짐을 병원 복도의 나지막이 울려 퍼지게 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시간이 흘러 고난의 계절이 지나가고 막내는 마침내 병원 문을 나섰다. 비록 그의 몸에는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눈빛은 평온했다. 그는 무너진 집터 대신 그 자리에 작은 밭을 일구기로 결정했다. 흙을 뒤집고 거친 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심는 단순한 노동 속에서 그는 상실된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성취감을 느꼈다. 망가진 손으로 괭이질을 할 때마다 고통이 따랐지만 밭에 심은 작물이 새싹을 틔울 때마다 그는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강력한 희망을 얻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비극을 넘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식이 떠올랐다. 한편 장남은 교도소의 회색빛 감방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시간을 보냈다. 단조롭고 긴 수감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파괴적인 행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막내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형제애를 불태웠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감히 작은 희망을 얻습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당신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막내는 밭일을 하던 중 아내를 통해 그 편지를 건네받았다. 흙 묻은 손으로 봉투를 뜯고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였다. 편지를 다 읽은 막내는 조용히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장남의 진정한 후회와 자신의 건강한 삶이야말로 그가 형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완전한 복수임을 그는 깨달았다. 정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평화와 희망은 이 편지 한 통과 새로운 밭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몇 년 후 막내의 밭은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했다. 그의 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남은 출소 후 조용히 막내의 밭일을 도우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했다. 막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변한 형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깨달았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나란히 밭둑에 앉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이제 그만 털어내.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장남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다. 석양이 지는 저녁,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감동적이고 희망찬 내일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결국 사랑과 용서는 다시 피어나는 법이다.